이거는 이런 글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앞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뜻이 뭐냐면 사길 젊게 효입니다. 네, 효라고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효라고 배우는 거는 언제 배우냐?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할 때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림 문자 이제 오늘은 벌써 3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6번째, 37에서 40강까지 끝나면은 권위를 상징하는 한자에 대한 그 이제 문자에 대해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거는 이렇게 분류를 한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꼭 이런 분류에 안 따르셔도 되는 거고, 원래는 그 설문회자 원본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540부스로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스는 이 191강을 하는 안에 제가 다 녹여놨어요. 예, 그리고 강의자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 부스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거를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36번째입니다. 36번째는 어떤 문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자입니다. 그림이죠? 예. 이게 이제부터는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부스로 문자가 있는 게 결합이 되면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결합하면은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보신 그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 예. 근데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꼭 요런 모양은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모양은 꼭 뭔가 교차하는 모양처럼 보이죠? 예. 이거를 줄여서 모양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예. 요렇게 된 모양을 배우셨어요. 언제 배웠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2강에 가면은 부수가 두이를 배웠습니다. 두이를 배웠는데 그 두이 배울 때 말하자면 하늘과 두이는, 한이는 하나고 두이는 둘인데 두 개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교체한다. 예? 교체하는 것은 음양이다. 그때 배우셨어요. 예. 그리고 음양도 두 개가 교체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다섯 오가 되죠. 예. 다섯 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두이 부스에서 보면은 두이도 있지만 다섯 오도 있고, 이게 교차해서 만들어진 게 오행이다. 그러니까 다섯 오라는 거는 다섯 가지의 숫자 다섯 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1, 2, 3, 4, 5, 6, 7, 8, 9를 셀 때 그냥 숫자로만 세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인식하면서 말하자면 한자의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한자가 이제 사용하는 게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들어간 글자가 오른쪽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위에 거를 빼면은 이거는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두 개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 보이는 거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북아 문명에서는 항상 재밌는 거는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사유한 체계가 항상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음약이라는 짝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게 문자 안에, 글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항상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그 시나 이런 걸 보면 대꾸를 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서 확장의 개념인 거죠. 자, 이런 그 글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글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앞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뜻이 뭐냐면 사길 젊게 효입니다. 네, 효라고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효라고 배우는 거는 언제 배우냐?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할 때 태극기를 건이 감곤 이렇게 외우거나 아니면은 하늘, 불, 물, 땅 뭐 이렇게 배우지요. 그럴 때 그걸 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는 보편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요 하나를 말할 때 이걸 효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말하면 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말하는 게 효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하가 교차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밑에 있는 한자를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석만 해놓고 말하자면은 원본을 안 보여드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석은 이 방송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이 이미지로 또 해석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교야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게 꼭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그냥 한자적으로는 교야. 그래서 상, 역, 육효, 두효,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6개냐? 여기에 보여드린 이거는 3개죠. 3개죠. 이게 우리 할 때 3개죠. 이것도 쌍을 맞추려면 6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게 64개가 되는 거죠. 짝을 맞춘다는 거죠. 짝을 맞추지 않으면은 3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자가 나옵니다. 네. 30 이상 곱하기 2라면 6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4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때 6효라고 얘기한 게 이게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는 건데 지금은 역경 강의 시간이 아니고요.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쓰는 게 이 의미가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은 이런 거 괴를 말할 때 적용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야, 그러니까 사기다, 점괘죠. 점을 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통 사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점의 의미하고 옛날 분들이 점에 한 얘기는 다릅니다. 예. 물론 저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옛날 분들은 말하자면은 역경에 있는 이 효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건 내가 치는 거죠. 남한테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거를 점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역경에 나오는 거는 내가 심신을 정제한 다음에 이 효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거를 어떻게 결정할 거를 효를 뽑아내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점을 보고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생각을 판단해서 하죠. 그런 행위의 확장선상에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점을 본다 그러면 뭐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점을 보고 내가 말해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점의 개념은 좀 다른다. 지금 점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요까지만 하고요. 강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런 이제 효가 부수가 또 나옵니다. 글자가. 그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 점. 사기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교류가 한다. 교류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교류하는 모양으로 혹시 보이시면은, 예? 교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단어는 많이 확장돼서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 단어는 이런 단어에 쓰입니다. 밝을 리. 이게 4개가 붙어 있죠. 네. 자, 부수에는 똑같은 거를 하나 쓸 때가 있고, 둘 쓸 때 있고, 셋 쓸 때 있고, 넷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하자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입구, 하나면 입구잖아요. 우리가. 둘이면요. 네. 찾아보십시오. 네. 셋이면. 이건 잘 알죠? 네. 상품할 때 품자죠. 네. 그 다음에 넷이면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올해가 용의 해죠. 용도 하나면 용이고요. 2개면 용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3개면 달라지고 4개면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에다 그리면은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용례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저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찾아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2개의 효이다잖아요. 그죠? 효라는 거는 이게 효라고 했잖아요. 효인데 이 효가 2개로 한 거다. 해서 무슨 뜻으로 했냐면은 밝을 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밝다라는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모양으로 보고 만들어내는 건 상형이죠.
뜻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회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뜻을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뜻을 빌려왔다 그러면 가차라고 그러고, 뜻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회의라고 그러고,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상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분류를 한 책이 처음의 책이 어디냐? 그게 설문회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수를 이해하고 그 부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밝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효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들어간 단어가 있죠. 이제 또 문자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너 이자를 쓸 때 너가 되는 거죠. 근데 너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게 너라는 하는 의미는 아주 멋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꽃이 아래로 늘어져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그죠? 뜻이. 근데 그걸 한자로 하면은 여이가 됩니다. 우리 익숙하죠? 우리가 고려, 고구려 할 때 아름다울 여 이렇게 쓰잖아요. 이럴 때 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아름다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여라고 발음도 하지만 리라고도 발음합니다. 발음이 꼭 한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울 여. 근데 이 아름다울 여자는 요런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고려 고구려 할 때 요게 술록이 무리지어 앞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밑에는 술록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고려, 그전에는 고구려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자로 제가 확정은 안 짓습니다. 문자에서. 제가 문자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고 그분들이 연구하는 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려, 고구려 이런 거는 북방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술록을 키우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민족이 이주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렇게 발전한 거죠. 지금은 농경사회에 익숙해져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는 게 우리의 생활 패턴이죠. 근데 북방민족이나 이런 데는 수렵이나 이런 데는 이동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원체 이동하면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따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내가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려 있는 거를 따먹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따먹으면은 또 열려 있는 대로 가죠.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수렵사회라고 그러는 거죠. 수렵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동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런데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이 할 때 이 너자는 너 상대방을 존칭할 때 좀 확장한다면은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되는 거죠. 한글의 위대함이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한글은 말로 풀으면은 한자가 못 갖고 있는 거를 우리 말로 풀 수가 있죠. 근데 말로 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죠. 서로 단점은 항상 있는 겁니다. 왜? 문자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 자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한 자, 여기 남아있죠. 우리가 앞에서 못 다뤘던 거, 그죠? 그런데 이 문자로 했을 땐 잘 안 보이는 게 이거를 하면 뭐예요? 옥이 되는 거죠. 밑에다가. 말하자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너희 자에다가 뭐를 해요? 아름다운 당신이 뭘 갖고 있다고요? 옥을 갖고 있다고요. 지난 강의에 왕자, 왕 할 때 옥을 가르쳐 드렸어요. 옥에는 5가지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다. 보통은 유학에서는 인이, 예지, 신이거든요. 그 중에 3개는 갖고 2개가 빠졌는데 옥에서는 2개를 집어넣죠. 깨끗할 혈, 혈. 그 다음에 뭐죠? 용맹할 용. 그래서 옥은 그런 의미를 옥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옥이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옥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옥이 무슨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옥이 그런 걸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가장 좋아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이 가장 동북아 문명에서는 가장 좋은 뭐라 그럴까요? 보석? 뭐 어떤 귀중품이고 문화재 같은 거 출토를 하면 다이아몬드는 안 나와도 옥은 나오죠. 제가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옥으로 만든 도장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원전은 이렇게 돼 있죠. 왕자 인야. 네. 세길 인자예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인자는 도장할 때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강인가가 나와요. 인자가. 이 인자도 이게 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병부절이에요. 쉼표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한 두서너 강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옥새 하면은 우리 옥새를 갖고 나르샤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나오죠. 재밌는 얘기가.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줘야만 말하자면 그거의 전통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도장이 있어야 그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옥에다가 자기의 어떤 쉼표를 세워서 인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 이자에는 사실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임의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당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상대방을 친할 때 항상 아름다운 거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몽, 경몽, 이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